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파헤쳐볼 주제 진짜 흥미롭습니다. 단순히 벽돌 쌓고 시멘트 바르는 기술 얘기가 아니고요. 공간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심리나 사회를 주무르는지 살펴볼 거거든요. 특히 세계적인 건축가죠. 자크 헤르초그의 약간은 추상적일 수 있는 건축 철학을 저희가 아주 깔끔하게 구조화해서 싹 풀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하는 건축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우리 속마음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좋아요. 바로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대체 어디서 집 같은 편안함을 느끼시나요?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죠.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랜드마크를 세운 헤르초그 본인은 과연 어떤 공간을 꼽았을까요? 으리으리한 대저택? 절대 아닙니다. 놀랍게도 스위스 바젤 뒷골목에 숨겨진 아주 평범한 공공주택에서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과 있을 때 가장 편안하다고 했어요. 화려함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일상이 건축의 진짜 뿌리라는 걸 아주 완벽하게 짚어주는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주거의 심리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물리적 공간이랑 우리 머릿속 심리가 어떻게 엮여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죠.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물리적 공간들, 이게 사실 살아 숨쉬면서 우리 심리랑 소통하고 있다는 거 아셨나요? 건축은 절대 무생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 감정에 말을 걸고 있어요. 헤르츠그는 도시나 건물이 사람처럼 특유의 자세나 바디랭귀지를 쓴다고 말합니다. 어떤 도시는 엄청난 크기로 우리가 확 압도하고 기를 죽이는 반면 어떤 곳은 아주 따뜻하게 안아주는 느낌이 들잖아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는 우리 인간한테 이런 공간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든 꼬마 아이들한테 집을 그려보라고 하면 아파트 사는 애들도 열이면 열, 다 삼각형 모양의 박공지붕을 그립니다. 인류 DNA 깊숙이 박혀있는 은신처에 대한 본능적인 패턴인 셈이죠.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한번 쭉 볼까요? 인류 건축의 역사는 사실 인간의 신체 비율을 그대로 찍어낸 거울이나 다름없습니다. 기원전 1세기 고대 로마의 비트루비우스가 인간 닮은 기둥에 대해 썼던 것부터 중세시대의 이 인체 비례가 다시 주목받은 과정,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 르쿠르비지에가 사람 몸을 기준으로 아예 비율 시스템을 만든 것까지, 결국 건축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향해 있었고 사람의 몸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헤르초그는 철학자 알랭드 보통의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담고 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보고 와 진짜 아름답다 느끼는 건 겉모습이 번지르르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평소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성격이나 가치들을 은연중에 발견하기 때문이죠. 건축의 아름다움이란 게 결국 우리 내면이나 타인에 대한 사랑하고 닿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멋지지 않나요? 두 번째 챕터입니다. 고정된 스타일이 아닌 컨셉트. 헤르초그가 건축을 대하는 프로페셔널한 철학을 살펴볼게요. 보통 아주 유명한 건축가라고 하면 멀리서 봐도 아, 저건 누구 작품이네 하는 확고한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헤르초그는 이 고정관념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그는 오히려 고정된 스타일은 창의성을 가로막는 갑갑한 목발일 뿐이라고 말해요. 억지로 스타일에 꿰맞추려다 보면 그 장소의 잠재력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대신 그가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바로 콘셉트입니다. 특정 장소 그리고 그곳의 역사와 열린 대화를 하면서 맞춤형 콘셉트를 짤 때 비로소 건축의 진짜 잠재력이 뻥 터져 나온다는 엄청난 역설이죠.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터지는지 런던 테이트 모던 미술관을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원래 여기는 사람 기죽이는 시커먼 벽돌 발전소였어요. 그런데 헤르초그와 드모롱은 이 압도적인 산업시대의 거친 에너지를 부숴버리는 대신 그대로 살리는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결과는요? 발전소 터비놀이 현대미술의 거대한 대성당처럼 변신했어요. 이 엄청난 공간감 덕분에 매년 5,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도 거뜬하게 소화해내는 런던의 심장이 된 겁니다.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 그 유명한 세동지도 똑같아요. 솔직히 올림픽 경기장들 한 몇 주 번쩍 행사 끝나면 거의 강치되잖아요. 근데 이들의 콘셉트는 아예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대회가 끝나도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말 그대로 거대한 둥지 같은 영구적인 공원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지금도 매일 1만 명씩 와서 자연스럽게 머물고 가는 진짜 살아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함부르크 엘프필하모니 역시 이 컨셉의 승리를 증명합니다. 원래 있던 무겁고 칙칙한 벽돌 창고 위로 완전히 정반대 느낌의 반짝이는 유리 구조물을 얹어버렸어요. 주변 바닷물과 하늘을 쫙 반사하면서
물결치는 이 모습, 건물을 넘어서서 도시 전체에 엄청난 시각적 충격을 던져주죠. 장소가 가진 맥락에 완벽히 맞아떨어진 컨셉의 힘입니다. 자, 세 번째 챕터, 공공공간에서의 민주주의입니다. 개별 건물을 넘어서 훨씬 더 큰 단위, 이 공간들이 지닌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무게감을 줌아웃해서 보겠습니다. 다시 베이징의 새동지로 돌아가 볼까요?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헤르초그가 진짜 주목한 건 이 거대한 경기장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통제하거나 돈 내고 들어가야 하는 상업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쓱 걸어 들어와서 수다도 떨고 모임을 가지는 비공식적인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특정 목적을 강요받지 않는 이런 열린 플랫폼이 얼마나 중요한 민주적 가치를 지니는지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럼 애초에 아주 끔찍한 정치적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들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나치나 스탈린 시대처럼 사람들을 짓누르고 세뇌시키려고 만든 전체주의적 건축물들 말이죠. 헤르초그의 관찰에 따르면 이런 억압적인 건물들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이데올로기의 유령이 서서히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뮌헨의 예술의 집이 딱 그래요. 나치의 선전용으로 지어졌지만 건물의 기초적인 방구조 자체가 훌륭하다 보니까 지금은 진보적인 현대 미술을 전시하는 아주 훌륭한 민주적 공간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거든요. 국가의 정치 형태가 도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흥미롭습니다. 권력이 집중된 절대 군주제나 중앙 집권 역사를 가진 곳들은 파리나 베이징처럼 거대한 축을 중심으로 한 스펙터클한 대도시를 짓는 경향이 있죠. 반면에 철저히 권력이 분산된 스위스 같은 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거대한 중심지 대신 작은 허브들이 촘촘하게 연결된 네트워크 형식으로 자연과 섞여 있어요. 권력 구조 자체가 그대로 도시의 청사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기가 막히게 핵심을 짚어주는데요. 종종 헷갈리는 예술과 건축의 명확한 차이 말입니다. 순수 예술은 기능이 없어도 되고 쓸모 없어도 됩니다. 오히려 그 불필요함에서 묘한 아름다움이 나오죠. 그런데 건축은 아닙니다. 헤르초그는 철저하게 건축은 무조건 인간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고 못을 박습니다. 건물이 사람한테 실용적인 쓰임새를 주지 못한다? 그러면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건축으로서는 말짱 꽝이라는 게 그의 단호한 생각입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 건축의 미래입니다. 과연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지의 내일과 물리적 공간의 실존적 위협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건축은 절대 화면 속 예쁜 이미지가 다가 아닙니다. 직접 가보면 완전히 오감을 자극하는 원초적인 체험이죠. 차가운 돌벽을 만졌을 때 느껴지는 그 까슬까슬한 촉감, 창문 열었을 때 훅 들어오는 산 공기 냄새, 그리고 대리석 밟을 때랑 나무바닥 밟을 때 울리는 그 전에 다른 발소리까지. 우리는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우고 공간을 느끼잖아요. 바로 이 물리적이고 감각적인 교감이 우리가 건물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헤르초그는 다가올 미래에 대해 꽤 묵직한 경고를 던집니다.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인공지능과 기계가 인간과 섞이면서 우리가 완전히 피상적이고 꾸며진 가상현실, 그가 말하는 이른바 카다시안 세계에 빠져들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순도 100%의 디지털 공간들은 방금 말한 그 생생한 촉감과 냄새, 소리를 모조리 마비시키고 앗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가상세계에 이렇게 푹 빠져 지내다 보면 결국 우리가 숨쉬는 물리적 건축, 아니 우리 인간의 감각 그 자체마저 완전히 쓸모없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화면 속 디지털 픽셀만 보고 사는 세상에서 과연 돌과 나무로 만든 진짜 공간이 주는 감동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한 번쯤 깊게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공간이 여러분께 건네는 이야기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지식의 여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